예, 박종현 판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납니다. 자,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예,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과 강수영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강성필 대변인 의상이 아주 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파랑색. 오늘 날이 추워서 예, 니트를 꺼내 입었는데 예. 이왕이면 파랑색으로 손이 가더라고. 아, 파랑 자연스럽게. 네. 신발도 파란색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자, 오늘 근데 본격적으로 현안 가기 전에 코스피 5천을 돌파했었죠. 주식 많이 하십니까? 우리 윤석 MBA. 아, 저는 간접 투자예요. 직접 투자하다가 아하.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아하. 저는 해봤죠 많이. 아, 간접 투자가 속 편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뭐 좀 나중에 수익에 들어가 있겠죠. 예.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예, 포트폴리오 보니까요. 예. 또 우리 서 변호사님은 의외로 또 경제통입니다. 저는 주식을 많이 하는데 아직 계좌가 손실입니다. 아직 손실인데 이 와중에 5천 소개하세요? 돌파했는데. 예,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요. 예. 전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아. 몇 종목만 올른 거예요. 아, 그래요? 52주 신저가가 한 10% 가까이 됩니다. 예. 개미들 중에 한 60% 가까이 아직 손실이다. 아하. 이런 따라서 이게 축포 터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대장주가 하나 없다?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 주가를요 정책의 목표로 삼는 정권은 없습니다. 예. 주가라는 건 심리고 이게 그 탐욕이에요. 어떻게 보면 탐욕이에요. 이게 투기입니다. 투기. 왜 하세요, 해요? 투기? 그러면 왜 아니, 본인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주식 주도 성장인데 아, 예.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뭐 물가 안정이나 예. 여러 가지 환율 아. 이런 이제 그 성장률 아하. 이런 걸 목표로 삼아야지 예. 주식을 5천 가는 게 아. 주식에 5천 갔다가 뭐 사자 이걸 목표로 삼는 정책은 처음 봤습니다. 예. 아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본인 손해 보셔서 많이 좀 상심하신 것 같은데 저는 평소에 아주 보세요. 이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월세 살면서 예. 보통 이제 주거에 비용을 많이 지출하시는데 저는 대출 없이 이제 월세 사니까 예. 대출 이자 낼 돈으로 계속 이제 주식 투자를 해왔고 오.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좀 전에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예. 강선필 대변인께서 어. 툭툭 찌르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자기 포트폴리오를 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뭐, 강선일 대변인. 뭐 AI 전력 설비 저 ETF로 하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개하셨던 것들.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패널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딱 공유하면서 했는데 예. 저는 뭐 전력 설비 뭐 한 105% 반도체 ETF 뭐 이런 거 127% 막 해서 뭐 주로 뭐 빨간색입니다 그냥. 민주당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옷과 달리 주가는 빨간색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저도 이 주식으로 팔자를 고치겠다라는 예. 생각은 저는 하지 않고 아하. 그냥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은행 이자보다 벌면 좋지라는 그런 편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드머니가 부족한 젊은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정부가 뭐 주가 지수 올리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 뭐 투기다 이러면은 이거는 좀 예. 잘못된 것 같다. 예. 아니 코스피 5천 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요.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가는 심리기 때문에 실물적인 지표를 경제정책의 목표로 해야지. 예. 어느 나라에 뭐 그 다우지수 뭐 2만 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건 업적이 아니에요.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 5천으로 되게끔 하는 여러 가지 법제도 완비와 이제 펀더멘탈을 개선하는 거는 뭐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저 기업들 다 좋아하고 있는데 뭐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기업들 않습니까? 3차에 걸쳐 상법 개정하면서 기업들이 뭐 비판하는 기업 반대하는 기업도 많아요. 자사주 의무 소각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법 1, 2, 3차는 아직 안 됐지만 논란이 많아요. 예. 저는 이 방송이 제일 어려워요. 코스피 5천이 목적이 아니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기업이 잘 된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우파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모든 종목이 다 오를 수 없다는 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예. 그런 상법 개정안만 이렇게 개정을 해줘도 예. 코스피가 오른다고도 진작부터 얘기가 됐었던 거잖아요. 제가 참고로 하나만 알려드리면 제가 과거에도 금투세 가지고 대한민국 시끄러울 때 그때도 금투세가 문제가 아니라 금투세는 주가 시장에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저기 아래다. 진짜 중요한 건 주주 환원이라든지 물적 병합이라든지 이런 거다. 미국 기업은 10,000원 벌잖아요. 개인 주주
주주한테 92%를 줘요. 9,200원을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2,900원 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 정비만 제대로 하더라도 하향 평가된 대한민국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고 그게 좀 실현된 겁니다. 예.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처럼 비판하기보다 저는 차라리 비판의 포인트를 잡는다면은 예. 비판이라기보다는 예. 오히려 주지해야 될 것은 예. 코스피가 5천이 됐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환호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박탈감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나는 여윳돈이 없어가지고 예. 주식에 투자를 못했는데 뭐 남들은 올랐다고 난리고 이거 더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근원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시세 차익을 얻는 것보다 예. 배당금을 얻는 그러니까 네. 주식으로부터 배당을 얻어가지고 아. 기업들이 남는 이익을 주주들이 나눠 갖는 구조를 어떻게 하면 더 유도할까. 아하. 시세 차익을 얻는 것보다 예. 배당을 얻어서 더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웬만하면 우리 서 변호사님이 반론 안 하시는데 오늘 그 주식 얘기도 반론을 값 세게 하셔서 토론이 길어졌습니다. 자, 일단 정치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오전에 전격적으로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지방선거 이번에 같이 치르자라는 건데 일단 민주당 입장보다 국민의힘은 이걸 어떻게 봤는지 윤석 대변인. 일단 합당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가요?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예. 조국 대표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끼리 조국혁신당 얘기했고. 예, 그런 제안을 할 거라는 거 어제 저녁에 알았다는 걸 보면 두 분 간에 분명히 얘기가 있었을 거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으니까 공개했다고 보는데 예. 이제 발표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교롭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굉장히 국정 전반에 대해서 설파한 게 있었고 또 예. 오늘 코스피 5천 사상 최초 아, 그 뉴스로 도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로 이걸로 그냥 다 바뀌어 버렸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장동혁 대표 저희 당 단식 그만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장 방문. 현장 방문 이것도 이제 막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다 엎어졌어요. 그냥 이 합당 얘기로. 아하.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것도 저도 이 얘기를 오늘 벌써 하게 되네 이렇게 됐고 아침부터 뉴스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부럽다. 부러우세요? 이렇게 되면 왜요? 12석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예. 지금 김병기 의원 탈당해서 162석 됐죠. 아하. 174가 되고 범민주당 하면 대충 180에다가 예. 뭐 진보당 하면은 거의 뭐 190 언저리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다음에 뭐 개혁신당까지 해야 저희 당 110개인데 이런 강력한 여당은 없었어요. 3분의 2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여당은 없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게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신 안 차리면 정말 1.5당 체제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 이제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파랑색을 입고 오신 강성필 대변인. 일단 당에서는 사실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 대표가 얘기했는데 왜 당황스러우세요? 당 대표께서 이제 최고위원들도 이제 모른 상태에서 이제 20분 전에 이렇게 공개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워하는 면이 있고 예.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조국 혁신당과의 이 합당이 민주 진보 진영에 득이 되나 실이 되나라는 것을 따져봤을 때 예. 과연 지금처럼 세빙선 역할을 잘 해주시다가 예. 우리가 다음 대선 때 정권 재창출을 앞두고 그 전에 하든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예. 혹은 정권 재창출 후에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저희 당원들은 거의 심리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합당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과연 그 시점이 언제인가의 문제인데 예. 그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공교롭게 오늘 했다는 점에 있어서 예. 사실 뭐 강두구 최고위원이나 예.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조금 언짢으셨던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보면은 이 수도권 의원과 또 호남권의 의원과의 또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 정청래 대표께서 만약에 합당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은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구정 전에 합당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설날 전에. 시점은 맞지만 예. 어쨌든 당원들과 당 구성원들에게 대표께서 설득력 있게 잘 이해를 시켜야 될 것이다. 안 그러면 분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분란이 벌써 생긴 것 같아요. 많이 생겼죠. 네, 왜냐하면
자 당원 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합당도 뭐 대표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당원들의 의사가 총의가 모아져야 되거든요. 양당이 결국 흡수합병 형태가 될 텐데 네. 그런데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기도 전에 어제 조국 대표는 어제 오후에 이미 얘기를 들었다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혁신당 최고위원끼리는 얘기했다. 네.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당원들에게 알리기도 전에 조국 혁신당에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국회의원들이 나도 몰랐는데 그리고 막 당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를 막 날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타이밍에.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럼 결국 공천권 관련돼 가지고 아하. 또 어딘가를 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지역구에. 그렇죠. 예. 그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원들 의사도 안 묻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당원들 의사를 아예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결정하면 따라오는 거고 그리고 뭐 이것도 대통령 의중하고 다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싹 마사지 해버리는 거 아니냐. 왜 당대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절차를 하느냐. 예. 이 분란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전 그래서 저라면은 제가 당대표라면 이제 선거 앞두고 합칠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할 때가 왔다. 뭐 공청회를 해보자. 당원들 의견을. 뭐 그렇게 가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먼저 선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제안했다고 후에 발표를 하잖아요. 지금. 예. 당원들 아무것도 모르고. 분란이 생기죠. 근데 정청래 대표가 또 합당 혼자 결정한 거 아니다. 그러나 그거를 오픈은 못한다. 이런 또 단독 보도 나오게 하는데 서 변호사님.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알았다 봅니다. 예. 그 말 안 하고 이게 감히 합당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정청래 대표가 예. 힘은 없어요. 아. 저는 이재명 대통령 알았다고 보고요. 예. 홍익표 이거는요. 수석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 시너지 효과보다 이게 덕보다 실이 훨씬 클 겁니다. 크게 바라십니까? 자 보십시오. 예. 예를 들어 이게 호남의 선의 경쟁이 되는데 예. 합당하면요 단일 후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정리하면 조국 당이 몇 프로 지분을 어떻게 줄 것이며 이게 정리가 될까요? 저는 그것도 안 되고요. 또 네. 조국 대표도 어디 한 자리 나가면 뭐 계양이든 안산이든 부산이든 나가면 이게 민주당 후보를 못 내거든요. 아하. 그럼 이게 또 민주당 후보들도 많이 반발할 거예요. 예, 예. 덩치만 크다고 이게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3당 합당해도 김대중 빼고 3당 합당 했는데 나중에가 계속 쪼그라들어요. 아하. 따라서 이게 저는 상당히 최악이다.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더 아. 나을 텐데 어차피 조국 당 표가 뭐 이게 시너지 효과도 없어요. 어차피 둘이 합친 표거든요. 광역단체장은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 놓겠습니까? 어차피 조국 당 지지자들은 뭐 정원호도 누구 민주당 후보 찍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늘어나는 표는 별로 없고요. 아하. 오히려 이게 공천과 관련해서 내용에 빠져가지고 아하. 상당히 그 내부 분란, 혼란이 더 커질 겁니다. 서 변호사님 그 민주당원 같이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요. 걱정이 아니고 저는 좋죠. 그래도 있는 사람 내보내려고 하는 저희랑 상황보다는 민주당 상황이 그래도 양반이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 상황이 부럽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플러스 정치네요,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의석수가 많고 뭐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노선 차이 때문에. 근데 이게 좀 뭡니까? 107석이에요. 국민의힘. 예. 직전 대선에 경선에서 최종까지 올라간 사람을 43% 넘게 득표했어요. 그걸 떼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떼내고 나면 많이 잡아야 60 정도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예. 총선이 너무너무 제가 걱정이 돼서 아까 계산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 계열 정당 중에 100석을 못 넘긴 경우가 두 번이 있었어요. 최근에 15대랑 18대, 예. 79석, 81석.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세 자리였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103이 최하였잖아요. 예. 이렇게 가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이번 합당 제안은 어떻게 느낄까요? 그래도 조국 대표에게는 좋은 제안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조국 혁신당 당원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당연히 환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과거 사례가 있잖아요. 예. 뭐 안철수 의원 사례 얘기해 볼까요? 이 대선 치른 다음에 바로 합당했잖아요. 왜? 본인이 손해 볼 게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개혁신당 지금 막 장동혁 대표가 손길 내밀어도 잘 안 가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합당을 하면은 본인이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합당 안 하는 거고 연대도 신중하게 하려고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예. 조국 혁신당에서 환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득보다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금 상황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지율이 낮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어떤 돌파구가 좀 필요했고 이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의 애초에 탄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지지를 많이 받은 이유가 3년은 짧다였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했던 정당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파면됐어요. 3년은 3년 길다. 길다지. 예, 길다. 거꾸로 말씀하셨네. 3년은 짧으니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 올라가서 정신이 없네. 그런데 ETF.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할 말을 잃었는데 결론은 어쨌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 조국 씨 입장에서는 미안해요. 이제 합당에 좋은 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 예.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않습니다. 아젠다가 사실 지금 많이 이제 좀 3년은 흐려졌어요. 예, 그죠. 정권이 퇴진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젠다를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수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새롭게 내놓을 그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함께 가는 것이 수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건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 합당은 하는데 예. 예를 들어 가지고 합당은 하지만 지방선거는 같이 치르나 아. 공천을 뭐 주고 이런 거 없고 다 경선 올 경선이야. 아. 조국 혁신당에게 뭐 내주는 거 없어. 무공천 뭐 알아서 다 그 당원들의 경쟁이야. 선택 무한 맡기는 거야. 경쟁이야. 예. 조국 대표 뭐 어디 광역단체장 경선하세요. 이런 조건으로 가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네.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우리를 그냥 알맹이만 빼먹겠다는 거야 당원 숫자만 불려가지고 뭐 하려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대표에게 도대체 뭘 가지고 오신 거냐 합당의 조건이 뭐냐 이거를 매우 궁금해할 거예요. 예. 당원들이. 예.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일단 합쳐놓고 나중에 생각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하. 설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국 대표는 방금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뭔가 합당에 대한 조건은 분명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증거가 있어요? 오늘 전북을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국 아까 대표가. 전북 전주에서 그 최고위원 회의를 네, 했잖아요. 갔어요. 예. 그리고 내일 광주 전남이 또 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듣기로는. 갑자기 잡힌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원래 정해져 있던 게 아니래요. 그런다고 하면은 정청래 대표와의 어제 오후에 얘기를 듣고 나서 본인 나름대로 판단이 서서 빨리 본인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 가서 나름의 어떤 전략을 좀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번 아닌가. 보궐의 군산이 비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예. 예, 그리고 뭐 이제 광역 단체장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만약 출마를 하게 되면 예. 또 재보궐이 생길 수도 있고 예, 광주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아하. 좀 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하. 그래서 여튼 제가 확실한 거는 조국 대표는 나름대로 계산이 좀 쓴 것 같처럼 보여요. 이거를 또 민주당 당원들이 수용할 수 있나? 이걸 들은 민주당원들은 분노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왜 내주냐? 경선해야지. 이 사람 자꾸 쌈을 붙이고 아니요 싸움 붙이는 게 아니라 아니 실제로 당원들이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를 막 보내는 이유가 이거예요. 화가 나서. 예, 아니 왜 우리 의사도 안 물어보고 이렇게 짬짬이식으로 하냐? 예. 그거에 있어요. 어제 그런 의원들이 정서가. 지금 맞아요. 김남희 의원, 김병조 의원, 김사우 의원, 김용민 의원, 모경종, 박선원,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송재봉, 이현주, 이재강 의원, 한준호, 황명선 의원 등이 공개 반대 입장을 냈고 박지원 의원은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그리고 이제 이성윤, 최민희, 신정원 의원 등 당권파 의원들도 이제 정청래 대표의 결정에 힘을 싣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 요 분란을 굉장히 좀 행복해하고 계신 얼굴입니다. 근데 이거 하면요 민주당이 무조건 손해예요. 어차피 지방선거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는 조건인데 지금으로서는 여론이나 굳이 합당하면 이게 많은 지분을 내줘야 돼요. 저는 오히려 조국 대표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봐요. 옛날에 조국 당이 있을 때는 보궐선거 국회의원밖에 안 돼요. 예. 자치단체장 못 가요. 아하. 그러면 이게 당이 없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합당해버리면 자치단체장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보궐선거도 갈 수 있고 12명 심지어 의원들이- 부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전재수 지역구나.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조국 대표한테 우리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대선 경쟁에서 예. 저는 왜 이런 식으로 이게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지금 대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김민석하고. 우리 조국 대표한테 차기 저는- 당 대표. 예, 조국 대표한테 날개 달아주는 거예요. 아하. 합당하면 예. 이렇게 보고 제가 만약에 개혁신당하고 합당하면 저는 반대합니다. 국민의힘이 똑같은 노래, 예. 국민의힘이 어차피 그 표는 아무도 당체장이 될 사람이 없어요. 예. 어차피 이게 보수표는 국민의힘 찍게 돼 있거든요. 예. 굳이 합당해서 뭐 이준석 대표는 경기도에서 한번 나눠주고 지분 쪼개기.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정청래 개인으로서도 마이너스고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득될 게 저는 전혀 없다 봐요. 그럼 국민의힘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진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지금 상태는 그렇다고 봐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 상태는 안 좋답니다. 근데 아직 많은 시간이 도움이 안 남아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진다. 네, 뭐 예. 상당히 멋져가고 아직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지금 국민의힘은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당 논의를 민주당 안에서는 왜 충분히 공유를 정청래 당대표는 안 했을까? 이 부분을 좀 추리해 주세요. 우리 대변인 입장에서 말씀하기 어려울 테니까 이준석 대변인께서 추리해 주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고요? 아,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는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합당을 민주당에 공유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확 꺼냈을까? 김민석 총리 견제하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결론은. 아 차기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후에 당대표 선거가 있으니까 정청래 대표는 네. 비주류가 최초의 여당 대표가 된 거예요. 첫 임기에. 386 비주류. 네. 예.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당내 비주류. 비주류고 아하. 하여튼 비주류 인생을 걸고 끈질기게 살아남았는데 여당 대표가 되긴 했는데 네. 여당 내 비주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선되는 순간 8월 2일 작년 8월 2일부터 생각한 게 재선 아니었습니까? 예. 당대표 2번. 그러면 그걸 위해서 쭉 지금까지 왔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대로 가면은 1인 1표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충격파 하나 던져야 되는데 예. 조국 합당 일경 괜찮아 보이고 조국 들어오면은 김민석 대표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따진다고 하면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게는 변수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대선 가도나 당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잠재적인 후보군이지만 지금 민주당 안에 정청래 대표와 밖에 있는 김민석 총리 간에 지금 2파전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3파전으로 넓혔다. 여기에 3파전이 되고 있고 또 당 안에 과거 친문 세력들도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조국 대표를 통해 가지고 이 친문이 결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복잡해지거든요. 이번 함수가. 당 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8월 당 대표 선거. 8월 당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얘기하는 네. 거예요, 저는. 8월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게 전초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사실 궁금하긴 해요. 예. 근데 다들 명쾌한 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답을 드린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 명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봅시다. 좀 궁금하긴 일단 적어놓기 합니다.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박수현 이제 당 대변인이 이런 말씀드렸어요. 아 이거 지금 너무 또 반대가 심하니까 당원들에게 묻겠다. 당 대표가 딱 정해서 최종 픽스된 것도 아니고 당원들에게 묻겠다. 아마 당원 투표도 시사하는 것 같은데 당원 투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전당원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네. 그 그러니까 전 당원 권리당원에게 네. 이제 의견문을 수령하겠다. 수렴하겠다. 예, 근데 결정은 중앙위원 당 투표로 중앙위원회 투표를 한다고 제가 하겠다. 들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어쨌든 투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결국에는 당 대표 정청래 대표가 이 당내 구성원들을 예. 어떤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가 그게 공감되느냐 마느냐지 예. 사실 이제 투표의 방식은 저는 흐름에 따라 가기 때문에 저는 그 논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명계의 지금 의심은 제가 들은 의심은 뭐냐면 네. 결국 이제 오는 전당대회 때 네. 이제 연임을 원하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네 연임을 원하는데 네. 그럼 이제 당원들의 표가 더 확보가 돼야 되고 불안하다 지금 이대로라면 그렇죠. 그래서 조국 혁신당 쪽 당원들을 흡수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나를 위한 지지세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합니다. 예. 그 친명계 중 일부가. 예. 근데 이제 이런 의심을 뭐 정청래 대표가 무조건 억울하다고 하실 건 아닌 게 예. 뭐 어쨌든 지금 당의 지형이 이렇게 개파가 나눠진 것처럼 벌써 이제 언론에서는 굳어져 버렸으니까 예.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정 대표가 해야 될 리더십이고 역량인 거죠. 지금부터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조금 전 본인 SNS에 올렸어요. 16분 전이네. 저는 오늘 합당 제안을 한 것이고 당연히 당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 전당원 토론 절차 그리고 당원 단계에 맞게 전당원 투표도 할 겁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의 길이 결정됩니다. 민주당은 당원 주권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만약에 부결돼요. 부결될 수는 그러면 보면 어떻게 돼요?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받겠죠. 정청래 당대표. 그렇죠.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왜 오늘 왜 오늘? 이런 제안을 했는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청와대 뭐 만찬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반명입니까? 뭐 반명이냐 뭐 이런 말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친명이고 모두 친청와대다 친청와대다. 예. 거기서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정청래 정청래 대표가. 거기서 긁혔다? 긁혔다기보다 본인이 이제 당 대표고 뭐 당내에도 세력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서늘함?
예. 그래서 뭘 해야 되겠다는 압박감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오늘 할 이유가 없거든요. 급하게. 오늘이 굳이. 36년 전 1990년 3당 합당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저 입학 전이에요. 네. 그나마 누가 저에게 좀 맞아, 맞아. 객관적으로 1월 말씀을 22일. 해주시는 게 그러네. 네, 그래서 혹시 라임을 맞췄을까? 저녁에 발표가 났지. 삼당 예. 합당한 날.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예, 서 변호사님. 저도 이게 윤희석 우리 대변인 말씀처럼 예, 예. 8월달에 전당대회 아마 정청래는 목숨 걸 거예요. 연임을 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에 저는 김민석하고 이판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정청래 입장에서는 조국하고 합당하면 혹시 이게 나한테 도움 되지 않을까 이런 의도일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근데요, 예. 제가 조국당이 또 저희 고향 선배도 있고 그 의원 중에 예. 합천에 여러 명에게 물어봤더니 조국당 사정이 복잡해요. 조국파가 있고요. 또 이게 스스로 조국 없이도 자강할 수 있다는 황운하나 박은정이나 반조국파도 많다는 거예요. 실명을 또 거론하셨어요. 예, 그 공개돼 있으니까 언론마다게 예. 반조국파와 그다음에 뭐 신장식부터 이게 차규건 이런 조국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합당하면요. 아하. 그 표가 다 정청래한테 올까? 아하. 오히려 김민석이한테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따라서 이게 과연 덕이 될지 의도는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건 지켜봐야 된다 봅니다. 우리 서장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하셨으니까. 보충 설명해 드리면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조국혁신당의 현역 의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과의 합당을 나중은 모르지만 지금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훨씬 인지도가 높고 지역에서 장악력이 좋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각자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던 지역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부터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총선 즈음 가서는 완전히 장악력을 잃을 수가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총선 때 가서 합당을 한다고 하면 나름의 지분에 대한 정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어떤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꼭 누구에게 한 병으로 일사불란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한 해법이 있네요. 잠깐 멈춥니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